걷고 달리고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까지 향하는 로봇은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로봇 시대는 시작됐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난 곳은 서울의 한 대학교. 로봇슈트 주행보행 테스트 준비됐나요? 사람이 입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주 연구 분야인데요. 그런데 로봇 실험실의 운동기구라니 조금은 낯선 풍경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개발한 주행, 보행 보조 로봇슈트를 테스트를 하러 왔고요. 입었을 때, 보조를 받았을 때 신진대사 에너지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호흡 마스크와 로봇을 착용하고 직접 운동기구 위를 걸어보기로 한 실험 대상자. 측정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로봇을 입고 걸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저희 로봇슈트는 다른 로봇슈트처럼 앞에서 사람을 강제로 당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에 맞춰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뒤에서 잘 이제 밀어주는, 서포트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도와주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을 하더라도 로봇을 입고 걸었을 때 이 사용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2.5m 달리기 트레드밀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우 교수팀의 로봇은 걷기뿐 아니라 달리기까지 보조해 줄 수 있는데요. 이때도 역시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 사람이 쓰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저희 로봇을 입지 않았을 때랑 입었을 때를 비교해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착용을 했을 때가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산소를 덜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도 덜 배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같은 움직임이어도 로봇을 착용했을 때 소모한 에너지가 약 20.2%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힘을 들이고도 걷거나 뛸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이기우 교수팀의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인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등에 매는 이 책가방 같은 이 부위가 됩니다. 여기가 액추에이터 부분이고요. 사람으로 치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에서 나와가지고 실제 몸에 힘을 전달해 준 부위니까 힘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봇이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식을 하면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허벅지에 관성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햄스트링의 근육의 액티베이션 정도와 이 와이어가 가해주는 힘을 싱크로나이제이션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탑승하는 로봇들은 별도의 조종 장치를 이용해 움직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직접 움직임을 제어하다 보니 사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기우 교수팀은 이 점을 극복한 것인데요. 기존에 많이 소개되었었던 이 웨어러블 로봇은 속칭 엑소스켈레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외부에 달려있는 로봇을 내가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의 로봇은 그냥 사람이 조정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로봇이 사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사람의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동기화되어서 보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2019년도에 발표가 되었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의 표지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기욱 교수는 이 관성 센서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걷기와 뛰기를 모두 보조할 수 있는 입는 로봇을 논문에 소개했는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핵심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한 로봇 액추에이터인데요. 액추에이터라고 하면 이 웨어러블 로봇에서 보조력을 생성해주는 장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가 연결된 와이어를 당겨줌으로써 또 그 와이어가 와이어 끝과 연결된 이 옷감을 당겨줌으로써 사용자에게 이 물리적인 보조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 구동기가 있어 정확한 타이밍에 힘을 더할 수 있는데요. 걸을 때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달릴 때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움직임을 정밀하게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액추에이터는 밴드위스라는 퍼포먼스가 20Hz까지 나오는데요. 1초의 좌우로 20번까지 정밀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퍼포먼스입니다. 사람의 근육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이기욱 교수팀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는 구동기. 여기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114 모델 맞죠? 톱니 114 모델. 네, 맞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하려고 했더니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에 필요한 어떤 맞는 모터가 없더라고요. 이게 결국 웨어러블 로봇이 가장 좀 어려운 점이 사람의 몸에 딱 맞는 형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모터들은 땅에 놔두고 쓰는 이런 산업용 로봇에 맞춰서 모터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용 모터를 활용을 하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로봇을 입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에 기존의 커다란 구동기를 작게 만들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구동기를 작게 만들어도 수많은 부품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기욱 교수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저희가 딱 정해진 공간이 있고 이 안에 이 기계 요소, 기어, 풀리, 모터 이런 걸 다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도무지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어랑 풀리랑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그냥 하나로 다 합친 하나의 기계 부품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사이즈, 가장 적절한 사이즈 안에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가볍고 편안한 로봇을 만든 이기욱 교수. 사실 구동기를 작게 만드는 기술은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다르파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연구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요. 작은 구동기를 이용한 입는 로봇의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은 아직 3천억 정도 시장으로 초기 시장 단계이고요. 하지만 주목할 점은 매년 한 40% 정도의 성장률에 육박하는 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웨어러블 로봇이 의료보험에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시장은 약 이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경우만 해도 한 10조 정도의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군인들의 근력을 증강하는 데 주로 활용됐던 입는 로봇. 이제는 일상생활이나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며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스포츠 전문가와 함께 달리기 실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로봇을 통해 몸의 감각을 본능적으로 익히게 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당기겠습니다. 오늘 여기 전력 질주 실험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기 실험을 도와주실 분은 한국 400m 계주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계신 오경수 선수님이십니다. 손 내리면 그때부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달리기는 출발 후 20m까지의 구간을 측정할 건데요. 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육상 경기에서 처음 20m는 가속도를 내야 하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현재 오경수 선수의 기록은 평균 2초 20입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과연 로봇을 입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까요? 순식간에 2초 44를 기록한 오경수 선수. 몸이 로봇에 금세 적응했는지 두 번째는 더 빨랐습니다. 단거리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이 9초대의 스피드로 달려봤느냐. 그럼 그 체내 내 이 근육과 이 신경들이 그 스피드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피드를 몸에다 기억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로봇이 상용화가 된다면
정말 큰 이 스포츠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고 한번 찍어보시죠. 예. 이번에는 몸에 익힌 감각이 로봇을 벗고도 유지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굉장히 빠르게 또 벗어내네요, 이거를. 예, 맞습니다. 저희 게 슈트이기 때문에 옷처럼 씻고 입고 쉽게 벗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로봇을 벗고 힘차게 뛰는 오경수 선수. 로봇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을 입었을 때와 비슷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입고 나서 예, 뛰어보고 예. 지금 벗고 뛰니까 예, 확실히 이 움직임에 대해서 예. 더 많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합 전에 바로 입고 뛰어보고 시합 때 뛰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이기욱 교수팀의 로봇. 교수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기술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씩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과 이제 로봇 기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근감소증, 파킨슨병, 뇌졸중 환자들과 같이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환자들에게 로봇을 적용하면서 보다 착용하기 좋은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행이 되는데 다리 힘이 빠져서 어느 적당한 거리를 가기가 어렵거나 뭐 금방 그러니까 피로에 빠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적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실제로 조금 그 테스트를 해본 결과 원래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좀 걸으실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동기가 많이 부여되는 그런 이 전임상 실험적 임상에서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85% 예, 점검을 예. 하고. 사실 이기욱 교수가 이렇게 재활치료 분야까지 확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술이 더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요? 이 연구가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그때 환자분들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몸이 불편한데 뭐 이러한 근육이 약해지는 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입고 싶다. 한 5년에서 10년 뒤면 쓰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5년에서 10년 뒤면 너무 늦다. 이제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기욱 교수. 기술을 실용화시키기 위해 도움을 줄 곳을 수소문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그의 열정을 따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주요 뭐 대기업들에도 연락을 많이 했었고 한 5군데 정도는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당장 어떤 사업화 시장이 개선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업에서는 큰 반응이 뜨겁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스타트업을 차려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쓰실 수 있게 제공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입는 로봇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형화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현재 3차 소형화 모델 진행해서 계속 경량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패브릭 우리 강도가 어때요? 지난번 테스트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예, 저희가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을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개발 단계를 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확보한 결과 전체 부품의 크기를 약 10cm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톱니를 이용해서 돌리다 보니까 소형화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통을 돌리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더 작은 사이즈로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게의 경우도 기존 4.5kg에서 1.6kg까지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상용 제품보다 작고 가벼웠던 기존의 제품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추구하는 웨어러블 로봇은 정말 옷처럼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혼자서 입고 혼자서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벗고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작은 사이즈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부위에 딱 교차하는 거죠. 마치 완구처럼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매음새를 다시 잡는다는 그 개념에서는 슬라이드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슬라이드 하는 거 괜찮은데? 슬라이드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요. 크기랑 무게 면에서 전반적으로 저희 기존 제품보다 약 30% 가량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거나 힘이라던가 이런 게 부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4, 5년간 피실험자 100명 이상의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힘의 수준과 속도의 수준을 찾아냈었고, 그걸 바탕으로 액추에이터라든지 기계 부품의 내구성, 그리고 배터리의 크기 같은 것을 최적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량화, 소형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제품에 비해 작고 가볍지만 성능이 결코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능 실험 결과 평균 2kg까지는 무리 없이 들어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전시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경진대회라든지 K-스타트업 경진대회라든지 국방로봇학회 경진대회, 그리고 로보월드까지 참여를 해서 저희 기술을 많이 알렸고요. CE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로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이규 교수팀은 이 전시회의 주관사에서 혁신상을 수상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로봇이 결국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로봇이 사람의 삶에 잘 녹아들어서 융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사람의 건강을 계속 이제 유지해 줄 수 있고 재활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옹 교수는 로봇은 사람을 돕는 유용한 지능적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로봇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건데요. 로봇 시대가 도래한 만큼 사람의 곁에서 손을 내밀어줄 로봇의 역할이 기대됩니다.